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한자를 자원과 함께 풀어주는 시기오만가지 서범식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놀이삼아 보시고 아이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보기만 하기 바랍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일주일에 2번 보시기만 하셔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자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셀 때 쓰는 단위로 쓰이는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알고 계시나요? 모두 다 쉬운 글자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무심히 지나갔을 뿐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원 원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수효나 인원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인원 원자는 입구자와 조개패자가 결합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원 원자에 쓰인 입구자와 조개패자는 사실은 소정자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갑골문에서 인원 원자를 보면 솥의 모양 위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솥은 밥을 하는 솥이 아니고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갑골문의 인원 원자에서 보이는 동그라미는 솥을 위에서 본 모양을 그린 것입니다. 솥을 위에서 보면 둥그런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 원자는 둥글다 라는 뜻으로도 쓰였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수요나 인원이란 뜻으로 변하게 되면서 지금은 인원 원자에 애운담 이자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둥글 원자가 둥글다 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인원 원자가 관원, 즉 공무원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이유는 제사를 지내는 솥, 즉 정 때문입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정은 아주 신성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정에는 운반하기 위한 홈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 운반하는 사람들은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최측근만이 운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 원자가 관원, 즉 공무원이란 뜻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글자가 사람 이름자로 쓰일 때에는 원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사람 이름으로 쓰일 때에는 더하다, 늘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운으로 읽어야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오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오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원이 아니고 오운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또 인원 원자는 조선시대 때에는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관찰사 이하, 목사나 군수, 현감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조개패처럼 보이는 글자들 중에서 사실은 소정자에서 온 글자를 몇 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고들정자와 삼진자도 어원이 소정자에서 왔습니다. 갑골문에서 보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글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 원자, 관원 원자는 공무원을 세는 글자였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옆모습을 그린 사람인자입니다. 우리가 1인, 2인 또는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세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인자는 한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람인자를 응용해서 많은 글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인자는 사대부, 즉 양반을 세는 단위였습니다. 즉 우리가 총 인원이 몇 명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사대부와 관원의 합계가 몇 명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름명자가 있습니다. 1명, 2명 이렇게 셀 수가 있죠. 이름명자는 이름이나 평판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고 전역석자와 입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두운 저녁에 누군가를 식별하기 위해 이름을 불러본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름명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름명자는
평민을 세는 단위였습니다.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명이라고 말을 한다면 관원을 제외하고 사대부와 일반 백성을 지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구자가 있습니다. 입구자는 입이나 입구, 구멍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입구자는 사람의 입 모양을 번뜩 그린 것이기 때문에 입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갑골문에 나온 입구자를 보면 위아래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네모난 모습으로 바뀌면서 더는 상하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입구자는 입을 그린 것이어서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에는 대부분이 입이나 소리와 관련된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구자는 노비와 가축에게 적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즉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대부와 천민과 노비 그리고 가축을 아울러 세워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노비와 가축은 중요한 재산의 하나로 여겼고 세금을 매기는 중요한 자료로도 쓰였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자로 보았을 때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르고 쓰는 것과 알고 쓰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본 글자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새 모양을 그린 인원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옆모습을 그린 사람인자가 있습니다. 전역석자와 입구자가 합쳐진 이름명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그린 입구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시기는 말합니다. 말은 변하고 의미도 변합니다. 또 사람도 변하고 늙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변화는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가고 있고 모든 것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진보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퇴보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하는 구독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기오만가지 서범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